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꽤나 잘 썼던, 만족하면서 썼던 물건들,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패션 아이템, 책 등등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왓츠 인 마이 백도 그렇고 이런 물건 소개하는 영상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일단 저의 생활 속 꿀템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너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드려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 시노텍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제 완전히 필수품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마스크 비교 추천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마스크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영상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이 마스크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또 궁금해서 사서 써봤죠. 너무 괜찮더라고요. 두꺼운 KF94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숨쉬기가. 그래서 뭐 운동할 때나 계절상으로 여름일 때는 특히 덴탈 마스크, 얇은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얘는 그런 덴탈 마스크보다도 훨씬 뭔가 안정감 있고 좀 안전하게 느껴지면서 마스크 썼을 때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그 특유의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세부리형 마스크예요. 끈 타입이 아니라서 평소에 마스크 쓸 때 귀 불편하셨던 분들도 엄청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저는 S 사이즈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고요. 이 끈이 귀에 자극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운동할 때 숨쉬기가 진짜 편해요. 제가 구매한 건 KF94 인증받은 마스크는 아닌데 이번에 새로 KF94 인증받은 버전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저도 이거 다 쓰면 한번 KF94 버전도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마스크 중에 이렇게 탄탄한 듯 하면서도 얇은 마스크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마스크. 다음은 지난 왓츠 인 마이 백에서도 마스크랑 같이 또 소개해드렸던 투스노트의 시카 마우스워시입니다. 그냥 파우치나 주머니에 쏙쏙 넣어 다니기 간편한 사이즈. 바깥 활동을 오래 하는 날에는 양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생 에티켓 용품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가글입니다. 근데 사용해봤던 다른 가글에 비해서 자극적인 느낌이 좀 덜 하면서도 충분히 개운하고 그리고 입안의 건조함을 좀 없애주는 느낌이에요.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걸로 입안을 싹 헹궈주면 수분감도 좀 채워지는 느낌이고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필수로 챙겨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저의 생활 꿀템 3번째는 짠! 바솔의 컴포팅 V 마스크입니다. 얼굴에 하는 팩이 아니고 거시기 하는 팩이에요. 이너뷰티나 질건강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바솔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여성의 생식기를 케어하는 제품들을 좀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전 브이로그에서 바솔 여성 청결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청결제와 함께 보내주셔서 사용해봤던 제품이에요. 왁싱 받은 후 그리고 생리가 끝난 후 진정용으로 붙이기 좋은 외음부 전용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에 붙이는 일반 마스크 팩과는 다르게 에센스가 흘러내리는 그런 정도의 과한 수분감은 없고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팬티 라이너처럼. 이 필름을 떼어내고 매끈매끈한 부분을 이렇게 생식기에 닿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팬티를 바로 착용하면 됩니다.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산뜻해지고 확실히 이렇게 진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여성 V존, Y존 전용 제품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에는 막 꿀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필수로 평소에 챙겨 먹는 영양제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짜잔! 얘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었죠. 바로 자로우 팸도피러스라는 여성 유산균이고요. 여성분들 특히 면역력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지렴이 감기처럼 또 자주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염증이라는 게 한번 찾아오면 조금만 몸이 힘들어져도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질 건강과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공복에 먹고 있고요. 한두 번 먹고서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확실히 조금 더 튼튼해진 느낌? 면역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또 약사님들이 종종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여성 유산균이 특히 좀 온도에 약해서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냉장 보관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산균입니다. 락토핀. 거의 뭐 국민 유산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요. 먹어본 유산균 중에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이게 가루 타입인데 이렇게 털어서 먹기에 막 거부감이 드는 맛이 아니에요. 약간 달콤한 그런 맛이어서 이런 유산균이나 비타민은 특히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맛이 없으면 꾸준히 먹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선택해서 먹고 있는 게 이거고요. 꾸준히 먹으면서 장의 면역력, 건강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유산균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세요. 저는 여성 유산균, 장 유산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영양제, 오쏘몰 이뮨이에요. 얘도 마침마이백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멀티비타민이고요. 30개 들어있는데 이게 거의 10만 원 정도 해요. 30일치에 10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이렇게 병에 들어있고요. 위에는 알약 2개 들어있고 밑에는 액상 타입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비타민 종류별로 그리고 뭐 판토텐산 이렇게 따로 챙겨 먹었었는데 이거는 멀티비타민이라서 이 한 가지에 되게 많은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또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사실 먹어본 비타민 중에서는 저한테는 효과가 제일 컸어요. 되게 강력했달까? 나는 분명히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원기 회복이 되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타민 잘 챙겨 먹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다른 알약에 비해서 또 챙겨 다니기가 더 편하고 뭔가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밖에서 하나 탁 꺼내가지고 챙겨 먹을 때 뭔가 되게 엣지 있어요. 위에 노란색 알약이랑 하얀색 알약 2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하얀색 알약이 요오드래요. 근데 요오드가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은 이 하얀색 알약을 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평소에 챙겨 먹는 영양제 종류가 좀 다양하기는 한데 또 맨날 그 많은 양을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에 이거 3가지는 필수로 챙긴다 하는 영양제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요즘에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머리 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 정수리 볼륨이 중요한데 맨날 죽어있어.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다음은 저의 패션 애장품입니다. 올해 초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잘 쓰고 착용했던 제품들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짜잔! 저의 지난 쿨톤 겟레디 영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트림 르센스라는 브랜드의 버킷햇이에요. 그 영상에서 이 버킷햇하고 같은 브랜드 제품의 바지를 착용하고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밍들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봐. 이 브랜드 가가지고 이 버킷햇이랑 바지를 많이 구매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밍들레 파워 대단해. 내돈내산이었거든요. 이 모자랑 그 바지. 이제 브랜드에서 감사의 표시로 버킷햇의 다른 색상 2가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까지의 좀 최애 모자예요. 날씨 때문에 축축 처지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버킷햇 하나 딱 있으면 정말 만능이거든요. 구매는 흰색으로 했으나 이제 새로 보내주신 블랙 컬러를 써보겠습니다. 요즘에 꽤나 잘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자고요.
베이지 색상도 되게 예쁘죠? 되게 시원한 소재의 니트 버킷햇이에요. 버킷햇 중에서도 너무 각이 잡혀있는 타입은 옷을 많이 타거든요. 어울리는 옷이 한정적인데 얘는 너무 정적인 포멀한 스타일 빼고는 다 잘 어울려요. 뭐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 바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되게 시원해 보이고 캐주얼하게 매치할 수 있는 모자라서 한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핏이 너무 예뻐. 이 깊이감이랑 챙의 이 너비, 길이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자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화이트가 잘 받아서 하얀색 썼을 때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애장품. 짜잔! 크록스입니다. 여름에 신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원래는 크록스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올 여름 제 생일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이에요.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편해서 다들 많이들 신나 보다 했는데 이런 지비츠 꾸미는 재미도 있고 여름에 시원한 룩에 딱 편하게 코디하기가 좋더라고요. 여름을 잘 책임져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장 보러 갈 때 폴댄스 갈 때 이렇게 덜렁덜렁 신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애정하는 신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닥터마틴의 1B60 모델이고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부츠예요. 진짜 더운 한여름 날씨, 폭염일 때 빼고는 사계절 내내 신기 좋은 부츠입니다. 저는 뭐 패션에는 또 계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에 뭐 더워 보이면 어때요? 그냥 나만 이쁘면 됐지. 짧은 치마나 쇼츠에 매치하면 되게 다리 길어 보이고 좋아요. 닥터마틴의 다른 워커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편한 신발이에요. 얘는 가죽이 엄청 부드럽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신을수록 뭔가 자연스러운 주름이 더해지면서 더 예쁜 느낌? 밑창이 진짜 잘 안 닳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닥터마틴 8호를 처음 샀거든요. 제일 기본 모델. 그거 아직까지도 신고 있어요. 10년 동안 신어도 멀쩡한 신발. 저처럼 키가 좀 아담한 편이라면 이런 롱 부츠 잘 매치하면 다리 정말 길어 보이고 비율 좋아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다음 패션템은 바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입니다. 어거스트 하모니 제품이고요.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또 자주 보셨을 거예요. 패션 포인트템으로 이 목걸이를 아주 자주 착용해왔거든요. 제가 요즘에야 이런 볼드한 액세서리들 되게 즐겨 착용하고 있는데 액세서리 주얼리 초보일 때는 이런 큼지막한 펜던트나 좀 길쭉한 목걸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거 대체 어떻게 코디하지? 착용하면 너무 과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목걸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목걸이 없으니까 하나 사보자 하고 구매했는데 은근히 진짜 손이 자주 가요. 이런 브이넥 탑 입을 때라든지 밋밋한 티셔츠 아니면 패턴이 없는 뭐 원피스나 상의 이런 거 입을 때 완전 포인트 되고 예뻐요. 지금 이 깊게 파인 브이넥 티셔츠도 이 목걸이 없으면 완전 그냥 허전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목걸이를 딱 차줌으로써 룩에 이 느낌이 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구매할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샀으나 완전 잘 샀다 템. 다음 소개해드릴 건 마찬가지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귀걸이에요. 얘는 지난번 여름 패션 하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귀걸이인데 에나플레어라는 주얼리 브랜드 제품이고요. 구매하고서 엄청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꼬임 디테일이 있으면서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이미지에 좀 맞는 그런 액세서리들이에요. 귀엽고 시크하고 약간 쿨한 느낌? 또 패션템에 이게 빠지면 섭하죠. 바로 가방입니다. 올해 새로 구매한 가방들도 몇 가지 되는데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가방들로 올 하반기에 가방 소개 영상 3탄을 또 한번 찍어볼 생각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그 전에 맛보기로 오늘도 보여드릴 가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맸다 템 그리고 잘 샀다 템입니다. 잘 맸다 템 바로 어트의 캔버스 쇼퍼백이에요. 이 가방도 올해 되게 잘 메고 다녔어요. 어깨에 걸치면 딱 이 정도 길이감과 사이즈 느낌인데요. 진짜 실용성 있고 유용하고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스타일이라면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려요.
저의 가방 소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캔버스와 가죽 소재의 가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편하고 가볍고 수납력도 좋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안쪽에는 따로 뭐 지갑이나 차키,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이 주머니 공간이 있고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이렇게도 멜 수 있고 가방 자체를 뒤집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깔끔한 느낌으로 멜 수 있고 뒤집어서 검은 가죽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들고 다니면 조금 더 시크하고 엣지 있는 느낌이 연출됩니다. 다음 가방은 헤라는 브랜드의 미니백이에요. 진짜 사랑스럽고 귀여운 백입니다. 짜잔! 이게 되게 부드러운 실크 소재인데요. 만질 때 감촉도 너무 좋고 엄청 가볍고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그냥 되게 기분 좋은 가방이에요. 내부도 너무너무 귀엽고 되게 중요한 것들만 딱딱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이어서 너무 러블리하고 마음에 들어요, 얘도. 마지막으로 올해 잘 읽었던 책 몇 권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소설이나 에세이, 시보다는 자기계발, 인문서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방향과 맞는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책을 좋아해요. 올해 저에게 좀 영향을 주었던 책들 5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일기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기록한다기보다 시간 관리용으로 다이어리 쓰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블로그 리뷰로 추천하길래 시간 관리 뭐 바인더 쓰는 법에 대해서 알기 좋겠구나 해서 구매했는데 뭔가 제 생각과 가치관과 닮아있는 부분도 많고 이 저자의 인생 스토리 같은 것도 담겨 있는데 되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술술 읽히고 재밌었던 책이에요. 저는 책 읽으면서 내 머리를 띵 하고 울리는 그런 명언 같은 문장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둬요. 그래서 제 핸드폰 앨범 폴더에도 이렇게 읽었던 책들 폴더가 따로 있어요. 인상 깊었던 구절들 사진 찍어서 정리해두는 편이에요.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라든지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인상 깊었던 문장들만 쏙쏙 딱 볼 수 있으니까 책들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들, 구절들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보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타인과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 비교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긴다. 두 단어는 결국 동의어이다. 자신의 과거 혹은 자신의 미래와 비교해야 행복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진다는 게 결국 기준을 남한테 두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나한테 끌고 와서 내 과거랑 미래와 비교해야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모방을 한 번 하면 짝퉁이다. 그러나 모방 플러스 모방은 응용이다. 모방 더하기 모방 더하기 모방은 창조이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 하지 말고 기존의 것들을 섞고 융합하고 통섭하면 된다. 이 내용도 너무 좋아서 찍어놨었네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사랑 수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 재밌게 내용 하나하나 지루한 부분 없이 와 이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사랑과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집착이 되고 신뢰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믿음은 방관이 된다. 관계의 속성이 양가적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의 핵심이다. 이해는 지식의 양과 비례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면 된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문장 진짜 너무 좋았는데 사랑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사랑이 가능한 삶이 곧 성숙한 삶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육체 에너지가 충분해 늘 밝고 당당하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신 에너지가 채워진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마냥 사랑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너무 베스트셀러인 책이죠. 눈으로 읽자마자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아직 반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 또 많았어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꿀팁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저는 원래 남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관심이 없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지만,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많이 중요한데,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빼고서는 남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달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반성하게 되네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어려우셨던 분들, 어떤 소통 방식을 취해야 할지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짠!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작사가 김이나 님이 지은 책인데요. 저자 본인의 경험을 통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읽기 어렵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술술 잘 읽혀요. 그래서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가장 성숙하고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다. 당신 곁에 수많은 거울들을 떠올려보라. 어떤 거울 앞에서 나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미안하다라는 말은 말꼬리가 길수록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은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두는 것이다.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게 익숙한 사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풀어 헤치기보다는 품어버릇하는 사람들, 이는 다정한 이들이 가진 특성이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보통 말수가 적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되게 숫기 없다, 소심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되게 어릴 때부터 뭐 소심하고 표현도 잘 할 줄 모르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었는데,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공감 가기도 하고. 아직 꿈이 없다면 차라리 그대로가 자연스럽다. 꿈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취향이 생겨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끌려 탄생한 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준다. 꿈은 목표와 성질이 다르기에 반드시 이루지 않아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한다. 모두에게, 모든 곳에서 온전한 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건 아주 이기적이어야 가능하다. 배려하기에, 사랑하기에, 책임이 있기에, 히스토리가 있기에 우리는 종종 다른 모습을 한다. 지금은 좀 덜한데 저도 예전부터 이런 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태도나 말투나 편안함의 정도 이런 게 달라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있었고, 성격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게 있을 시절도 있었는데, 이 문장이 너무 그런 가려운 부분, 답답했던 마음을 딱 해소해 주더라고요. 겁이 많은 자들은 지켜야 하는 것들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다. 또 자신과 얽힌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일에 대한 신중함이 있는 자들이다. 삶에 있어 충동보다는 지구력으로 대처하는 이들, 겁이 없음을 매력적인 무기로 휘두르지 않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늘 강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겁이 많다, 겁이 없다 이런 익숙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좀 더 섬세하게 다뤄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입니다. 불면증이 살짝 있어요. 밤에 제 시간에 잠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느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자기 전에 눕기만 하면 이제 별 잡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내 브레인에 휴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명상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가 이것도 블로그 리뷰 추천을 보고 구매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 내용이 약간 소설? 재밌는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과거와 미래에서 비롯된다. 지난 일에 연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안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평가나 판단을 더하지 않고 지금 여기의 경험에 능동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막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그리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쉽게 재밌게 풀어져 있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당장 명상을 시작해야지 이것보다는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 될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딱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명상도 조만간 이제 시작해보려고요. 한 방향으로만 관절을 쓰면 몸이 어떻게 될까? 유연하지 않은 뻣뻣한 몸이 되고 굳어버리겠지. 인간의 뇌도 내버려두면 현재 이외의 것으로 생각이 향하게 돼. 그래서 굳이 현재로 의식을 스트레칭해보는 거야. 쉽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의식에 집중하는 방법, 호흡법, 명상법 이런 것들도 같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앞의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마음은 항상 지금과 관계없는 곳에 머물게 되거든. 마음의 방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을 되찾아야 해. 예를 들어서 이를 한번 닦을 때도 그냥 이 이를 닦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들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발전적인 생각이면 좋겠지만 보통은 잡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되게 웃겼는데 마음과 뇌의 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배려가 없는 직장은 가장 먼저 화장실이 더러워진다.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은 아직 읽고 있어서 읽어보고 좋은 문장들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계속해서 더 공유해볼게요. 책 읽는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꽤나 힘드네요. 제 생활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던 아이템들,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템들 이렇게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아주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